이것은 먹는 방법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암을 제거할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식품으로 라면, 술, 인스턴트 식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몸에 좋은 줄 알았던 의외의 식품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지만 위험한 음식 3가지와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5에서 10%이고 후천적인 원인은 90에서 95%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건강한 식사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버섯인데요. 버섯은 먹는 방법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암을 제거할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최근 버섯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방송에서도 생식하는 모습이 종종 나와서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식용버섯이라도 절대 생으로 먹어선 안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버섯은 곰팡이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항생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을 하면서 인체에는 생리활성 물질로 작용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성분들 때문에 버섯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버섯을 생으로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앵송이 버섯류에는 아가리틴이라는 발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리틴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아가리틴의 분해산물인 히드라진이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사람에게는 발암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섯 속의 베타글루칸은 항암 작용을 하는데 버섯의 다른 성분인 아가리틴은 발암물질이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버섯을 고열해서 요리하면 아가리틴은 열에 약해서 발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등 모든 식용버섯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생버섯은 위장장애와 알레르기 반응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생느타리버섯이나 생표고버섯은 복통, 설사, 구토 등 마치 식중독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냥 곰팡이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익혀 먹거나 끓는 물에 한 번이라도 데쳐서 먹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버섯이 건강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해로운 성분을 줄이고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품은 오히려 열에 가열하면 안 되는 식품인데요. 바로 후추입니다. 이미 후추가 발암물질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후추가 발암물질일까요? 후추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암을 제거할 수도 있는 향신료인데요. 후추 자체로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해독에 가까운 물질입니다. 인도의 한 연구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후추 씨앗에서 추출한 피페로나를 첨가한 음식을 먹었더니 체질량 지수도 낮아지고 뼈의 밀도도 좋아지고 혈당은 낮아지는 좋은 효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연구에서는 고기를 요리할 때 후추를 일정량 넣으면 발암물질인 테트로사이클리아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후추는 항암 효과를 하는 물질인데요. 하지만 후추를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우리나라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추에 들어있는 성분 중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란 국제암연구소에서 2A군으로 지정된 발암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이 됐고 사람 실험에서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발암물질을 뜻하는데요. 또한 아크릴아마이드는 신경계독성 물질에 해당되어 많이 먹게 되면 기형을 유발하거나 독성으로 인해 신경계, 생식기, 간,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후추 2g당 아크릴아마이드가 324나노그램만큼 들어있는데 후추를 넣고 음식을 조리할 때 부치면 1083 끓이게 되면 1169 볶으면 1113나노그램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3배죠. 근데 튀기면 3595나노그램으로 10배이고
구우면 12,029나노그램으로 4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치킨을 튀길 때 후추로 양념한 밀가루로 옷을 입혀서 180도 고온에서 튀겨지면 후추의 발암물질을 강하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기를 구울 때도 후추를 치고 고기를 굽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를 40배 강하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추는 조리하기 전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조리가 끝난 후에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품은 감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감자는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자 역시 아크릴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느냐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를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하는 감자튀김과 감자칩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자의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감자는 환원당의 함량이 적은 감자여야 하는데요. 감자는 6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싹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환원당은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의 아스파라긴과 결합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낮은 온도에 있던 감자는 약간 높은 온도에서 몇 주간 다시 저장하면 환원당의 함량을 낮춰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할 경우 냉장 보관 기간이 길수록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감자를 잘게 자르지 말고 두꺼운 조각으로 잘라서 노출되는 표면적을 줄인다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의 표면적이 줄어들도록 좀 더 두껍게 자르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자를 조리하기 전 세척해야 합니다. 물로 세척하면 감자의 표면에 있는 환원당을 일부 추출해낼 수 있으며 세척한 후에 감자를 튀겼을 때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세척 후 감자 표면의 물기를 닦은 상태에서 조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감자를 튀길 경우 튀기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튀기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튀김 온도가 160도씨 이상 높아지면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량이 증가하며 튀김 온도가 120도씨일지라도 튀김 시간이 길어지면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량이 증가합니다. 오늘은 생으로 섭취하면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버섯과 고온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되는 후추, 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안 되고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암물질이 생기는 감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알맞게 보관하고 조리하셔서 건강한 식품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영상 공유하셔서 몸에 이로운 식품을 발암물질로 안 드시게 알려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